가령 뭐 배터리를 갖다가 더 이상 쓰지 않겠다. 북미를 비롯해서 뭐 전 세계가 그런 방향으로 나간다라고 하면은 한국 2차 전지 섹터에서는 완전히 재앙 중에 재앙이겠죠. 그렇지만 그럴 확률이 얼마나 있느냐 이거죠. 정부 효율화위원회 일론 머스크가 어떤 정책을 만들어서 임기 1월 20일 이전에 이제 정책들 여러 가지를 발표를 하겠죠.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언제든지 지금 코인이 폭등하는 것처럼 폭등할 여지는 분명히 있다.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 X죠. 이제 배터리 탑재 공급 이슈 나오면서 굉장히 뜨겁게 또 시장에서 반응하기도 했는데 스페이스 X에 공급되는 의미 이거 어떻게 또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제 먼저 사실 지상용 배터리랑 우주에서 쓰이는 배터리랑은 차원이 다르다는 걸 갖다가 일단 인식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공교롭게도 그 LG 엔솔의 전신 LG 화학은 2016년, 그러니까 트럼프 1기 때죠. 그때도 나사에 그 리튬이온 배터리를 납품을 했습니다. 그 우주인들이 있는 그 우주복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에 그 배터리가 쓰이는 모양이에요. 벌써 거기에 납품한 이력이 있는 거고요. 그때부터 이제 상당한 기술력을 갖다가 축적을 했겠죠. 근데 이제 지상용 배터리랑 그 우주용 배터리랑 뭐가 그렇게 좀 차이가 있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몰라요. 그다음에 뭐 1년에 우주선을 갖다가 몇 번이나 쏜다고 거기에 들어가는 물량이 뭐 얼마나 될 거냐는 이런 글쎄요, 약간의 어떤 비판적인 어떤 얘기들도 있는데 사실 이게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주선을 쏘아 올릴 때는 보통 우리가 1500도 이상 정도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고온 환경이죠. 이걸 일단 견뎌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엄청난 진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고진동을 견뎌야 돼요. 또 우주로 날아가면 춥겠죠. 극한의 어떤 추위 같은 것들도 견뎌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뭐 한 시속가 26,000km 정도로 움직인다고 해요. 그럼 그 속도에 또 견딜 수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주용 배터리가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방사선에 대한 영향을 굉장히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방사선의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전해질의 어떤 오염.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뭐 순식간에 사실은 뭐 에너지 밀도가 낮아진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 전극의 어떤 이탈, 박피 뭐 이런 현상들이 사실은 벌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는 배터리의 어떤 제대로 된 기능 자체를 갖다가 사용할 수는 없겠죠. 따라서 이제 방패 장치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는 뭐 양극재라든지 음극재라든지 전극에 대한 어떤 코팅 능력들 이런 것들이 수반이 돼야지만 우주에서 견딜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차량용 배터리 아니면 지상용 배터리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다. 이런 어떤 높은 기술력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은 우주선에서의 어떤 배터리를 갖다가 쓰이는 배터리를 납품할 수가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한마디로 뭐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성능을 인정받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게 가벼워야 돼요. 사실 우주선을 쏘아 올릴 때 1kg 무게가 늘면은 수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된다고 하게 됩니다. 근데 생각보다 우주선에서 쓰이는 그 어떤 배터리들이 굉장히 많이 쓰이겠죠. 사실은 뭐 냉난방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비상 전력 장치 등등등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 무게는 낮으면서도 에너지 효율은 높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온, 그다음에 고진동, 특히 고압에서도 견뎌야 되겠죠. 사실은 뭐 대기압의 한 60배 정도 되는 어떤 고압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뭐 또 진공 상태에서도 견딜 수 있어요. 어떻게 되면 굉장히 어떤 극한의 어떤 환경 여기에서도 충분한 에너지 밀도를 낼 수 있는 배터리여야 된다. 그런데 이제 그 스페이스 X에 이게 탑재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LG 엔솔의 어떤 기술력 이런 것들이 입증됐다. 이런 어떤 방증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더 나아가서는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뭐 일론 머스크가 지금 완전히 대세인 상황이니까 조금 있으면 뭐 지금 뭐 사이버 트럭은 잘 나간다고 하고 있고요. 로봇 택시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아무래도 LG 엔솔이 가장 많이 쓰일 때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상용화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거기에는 정말로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2차 전지주에 이제 이미 투자하신 분도 계실 거고 그다음에 또 앞으로 이제 들어오신 분도 계실 텐데 투자 포인트 어디서 좀 찾아야 될까요? 글쎄요, 그게 투자 포인트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한국 2차 전지의 어떤 아까 LG 엔솔의 어떤 상황에서는 말씀드렸듯이 그 성장성을 믿는 수밖에는 없어요. 뭐 당연히 그거는 그리 갈 수밖에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강조를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령 세계가 가령 뭐 배터리를 갖다가 더 이상 쓰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전체가적으로 뭐 북미를 비롯해서 뭐 전 세계가 그런 방향으로 나간다라고 하기는
그거는 뭐 한국 2차 전지 섹터에서는 완전히 재앙 중의 재앙이겠죠. 그렇지만 그럴 확률이 얼마나 있냐 이거죠. 그건 제로 퍼센트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배터리를 만드는 나라들이 어디 나라가 있나를 갖다 볼 필요가 있어요. 경쟁력을 갖춘 나라가. 밸류체인 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중국하고 한국이 유일한데 중국은 북미가 자꾸 딴지를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니까 최소한 북미 지역에서는 뭐 발을 디딜 수가 없는 거고요. 유럽 그다음에 북미 지역에서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의 어떤 성장 가능성 이걸 갖다가 과연 의심할 필요가 있겠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사실 뭐 지금 2차전지 섹터뿐만이 아니라 한국 주시장 자체가 완전히 나락으로 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거 뭐 2차전지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사람들의 어떤 투심 자체가 그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국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국장에 대해서 이제 거의 뭐 완전히 마음을 아주 지겹다, 뭐 징근징근하다 이러면서 오히려 코인판의 어떤 거래 금액보다도 코스피 코스닥의 거래 대금이 더 적은 상황이 돼버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걸 갖다가 일시에 반전시킬 만한 어떤 특별한 호재가 있느냐 하는 거에서는 저는 의문의 여지는 있습니다. 2차전지 섹터에 투자했다가 뭐 시참말로 지금 물리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뭐 현금이 지금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싼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뭐 줍줍을 하겠지만은 사실 그런 사람이 현재 얼마나 있겠냐는 얘기죠. 그렇지만 상황은 누구도 몰라요. 트럼프의 그 일론 머스크, 그러니까 정부 효율화위원회의 일론 머스크가 어떤 정책을 만들어서 임기 1월 20일 이전에 이제 정책들 여러 가지를 발표를 하겠죠. 우리 이렇게 하겠다. 뭐 규제는 이렇게 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발표되면은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언제든지 지금 코인이 폭등하는 것처럼 폭등할 여지는 분명히 있다. 그렇지만 현재 그 우리나라 증시를 휩쓸고 있는 어떤 이런 어떤 굉장히 그 어떤 불안감? 사실 그거는 뭐 글쎄요. 하루아침에 이게 거칠까 하는 거에서는 뭐 의문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지금 워낙 수급 자체가 없다 보니까 당분간 좀 어려울 수도 있다. 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사실 전기차 얘기할 때, 뭐 배터리 얘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게 그럼 저가 전기차들이 많이 보급이 되면 사실 다시 한번 좀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네네.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차 전지주에 대한 성장 모멘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주가에 대한 우상향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좀 있을까요? 지금 LG엔솔 같은 경우 호재들이 연이어 터졌잖아요. 리비안에서도 8조 원대, 그 다음에 스페이스X도 탑재된다는 이런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그 LG엔솔은 그래도 조금 같지만 거기에 속한 밸류체인들까지 다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호재가 돼도 시큰둥한 상황인 거예요. 사실은 그게 2차전지 섹터뿐만이 아니라 다른 섹터들도 역시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EV3 같은 경우는 국내 시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연간 한 2만 대 정도를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7월에서 10월까지 4개월 동안에 1만 대를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2,500대 수준 이상으로 팔고 있는 거고요.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죠. EV3가 유럽에서 이제 그 기자단을 모아놓고 뭐 시승회 같은 걸 했죠. 근데 그게 독일에서 그러니까 자동차의 어떤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에서 4만 유로 이하 자동차 중에는 최고의 차라고 꼽혔습니다. 그러니까 EV3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유럽에 특화된 차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게 북미 지역에서는 뭐 차가 그렇게 큰 차는 아니니까 사실 그 북미 지역에서는 그렇게 큰 호평을 못 받을 수가 있는데 유럽에서는 굉장히 호평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좋은 차, 그러니까 적당한 가격에 좋은 차가 나오면 얼마든지 전기차가 팔릴 수 있다는 걸 갖다가 EV3가 일단 입증을 했고요. 유럽에서는 뭐 연 한 6만 대 정도를 갖다가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목표 달성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그 유럽에 본산을 두고 있는 가령 뭐 폭스바겐이라든지 아니면 시트로엥이라든지 뭐 르노라든지 이런 차들이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가 3만 유로 이하의 어떤 전기차를 갖다가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엄청나게 내보낼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그쪽에 이제 캐즘, 그 전기차의 어떤 전환들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내년 초부터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 이제 후방으로는 사실 이제 거기에 당연히 이제 배터리들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유럽 역시 뭐 중국산 배터리에 대해서는 어떤 규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헝가리라든지 뭐 폴란드에서 이미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으니까 사실 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최악의 국면은 벌써 지나고 있는 거고요. 캐즘 국면도 역시 내년 1분기, 2분기 뭐 이렇게 가면서 점점 이게 거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투자 관점에서 말씀드린다라고 생각하면은 이 인내심을 갖는 수밖에 없다. 제가 뭐 계속 이런 말씀을 드려서 뭐 얼굴들 면목이 없는 거지만
사실은 이 한국 시장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바뀌지 않는 이상에는 사실은 주가의 어떤 그게 어느 섹터든 마찬가지로 주가의 어떤 급등 뭐 이런 거는 생각보다 나올 가능성이 적은 거고요. 그 급등의 계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론 머스크가 이제 그 수장이 된 그 디오주의라고 또 이름을 줬더라고요. 노지요. 노지라고 이름을 줬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정책들이 발표가 되겠죠. 그런 정책들이 어떻게 보게 되면은 특히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에 관련된 어떤 그 정책 방향들이 결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탄력을 받아서 좀 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전해드린 정보들 잘 참고하셔서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